반갑습니다. 2019년 기해년 동두천시 의회 2년차를 보람있게 보냈습니다. 저를 포함한 7명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총 14차례 교육과 벤치마킹 연수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동두천시 발전을 위한 의원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기법을 습득하고 동두천시에 접목 가능한 우수 선진 사례를 둘러보며 동두천시 발전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성인문예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으리라 봅니다. 상패동에는 경찰서 직선 진입도로를 개통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42년간 환경 파괴와 호흡기 질환의 주범인 미세먼지 및 탄분진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지역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동원 연탄 공장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구도심 특히 중앙동을 중심으로 동두천 도처의 산재에 있는 빈집 정비입니다. 약 756호의 빈집들을 주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공동쉼터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호가 넘는 생활환경 위협 공간들이 시민들의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30년, 40년 가까이 우리 시를 위해서 근무를 하면서 6급 공무원들 이상 항상 공로 연수를 이렇게 보내줬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5급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6개월간 공로 연수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6급이라고 해서 공로 연수를 못 간다 하는 것은 참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더니 그 부분을 또 시장님께서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더 사기를 갖고 우리 10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의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을 제시하였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감사 기간 중 동두천 시청 내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하여 구매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은 대형 마트가 아닌 중소상공인의 매장을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자치법규인 조례 연구와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9년 동두천시 의회는 총 34건의 의원 발의 조례 재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의회의 중요 역할은 자치법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원들 스스로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조례를 연구 개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동두천시 장애인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위하여 동두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빈곤층과 노인, 장애인 인구가 많은 동두천은 더욱 사회복지에 공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촉구하였습니다. 저는 2차례 5분 발언을 통해서 시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동두천시 장애인 정책의 대혁신을 촉구하였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념식에 그치고 있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게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관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교통, 약자 편의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소외된 우리 장애인 이웃들의 염원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송내동 전철 하부 공간이 연결되지 못했던 롯데마트에서
송내동 초입까지 체육시설 조성과 쉼터를 조성하여 송내 1, 2통 주민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LH공사가 2004년도에 송내 신도시를 준공하면서 주차장 100면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을 13년째 방치하고 있던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내고 LH공사로부터 52억을 받아내 현재 송내 5단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정류장마다 설치되어 있는 온실 텐트가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로교통과의 협조를 얻어서 올해는 3군데나 더 늘어난 10군데 온실 텐트를 설치하였고 앞으로도 많은 지역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의 야간 응급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국비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중앙성모병원에서 일을 해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상 문제가 많다고 해서 중앙성모병원에서 야간 응급실을 폐쇄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깜짝 놀랐습니다. 위급 환자를 의정부나 또 연천으로 이렇게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응급실 폐쇄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 하는 부분으로 노력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5억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 야간 응급실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열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지역 사회의 결속과 전통 문화의 보존,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 경관 개선의 방안으로 동두천시 시화인 황매화를 집중적으로 식재하도록 정책을 제시하였고 곧 실행될 것입니다. 이는 동두천시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지정하여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의정활동 모니터단을 구성하였습니다. 2년의 임기 동안 도시건설, 교통, 사회복지, 환경, 교육문화, 체육 등 3개 분과별로 주민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 및 의원, 의정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등 시민을 대표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모니터단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와 교육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동두천 곳곳 방치와 무관심 속에 흩어져 있는 역사와 문화유산들에 대한 발굴 및 복원과 철저한 관리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보산동 미 이사단 내 고려 5층 석탑이나 하봉암동의 노르웨이군 막사, 삼국시대 소요산성 등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발굴해서 복원하고 보존해야 할 귀한 역사 문화 유적들이 곳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기존의 유산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이러한 동두천만의 역사 문화 유적들을 발굴하고 복원하여 동두천의 색깔이 살아있는 관광교육 명소로 스토리텔링 등을 활용한 개발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행연 이동은 5060 청춘노드길 13 구간을 조성 완료하여 상가의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청룡재단의 4개 학교가 이전 계획이 있어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했고 그 이후 내년에는 1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두천은 우리 청소년들이 갈 만한 마땅한 시설들이 현재 태부적인 상태고 활동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청소년 및 일반 시민들을 위해 맨몸운동을 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철봉공원을 지행역에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께서 만족도가 높으셔서 준비한 저도 매우 기쁨이 큽니다. 동두천시에서 불안해하는 광암동 LNG 복합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감수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여 발전소 배출 물질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발전소 전산망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받은 것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동두천시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늘 처음처럼 동두천시 의회는 시민을 섬기며 시민 행복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바람을 충족시키고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동두천 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